안녕하세요.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다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올 2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전진환이라고 합니다. 농촌 공간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농촌 취락 경계 분석 방법론 연구라는 제목으로 학위를 받았으며, 그 당시 박사학위를 받을 때 가장 큰 아이디어는 농촌의 공간도 이제 도시 공간처럼 세분된 단위에서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었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좌장이신 이삼수 박사님께서 제 논문의 심사위원이셨고, 그때 이제 박사님께서 오늘 세미나를 하면서 논문을 쓰면서 했던 고민들을 가볍게 풀어보는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또 다른 제 논문의 심사위원이셨던 심재환 박사님께서도 오늘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고, 또 지도 교수님이신 김충호 교수님께서도 현재 줌으로 접속하고 계셔서 박사학위를 한 번 더 심사하는 자리 같아서 다소 좀 떨리고 긴장됩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지도 교수님과 함께 제가 어떠한 맥락 속에서 농촌 공간에 대해 고민을 했는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순서입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을 세 개의 장으로 요약하여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구성한 세 개의 목차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논문의 흐름을 바탕으로 요약되었습니다. 첫째,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목적, 이론적 근거와 대상지 소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론에서는 본격적으로 농촌의 취락 경계를 도출하는 방법과 취락 경계를 바탕으로 생활시설 접근성을 분석을 고찰하고, 이러한 경계를 바탕으로 생산시설 이역거리를 분석 고찰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에서는 농촌 취락의 경계를 도출하는 방법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발표를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에서는 연구의 요약과 함께 해당 분석 방법론이 어떠한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지, 그리고 연구의 결론과 한계는 무엇인지 고찰하였습니다. 이제 그럼 서론, 본론, 결론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 오늘 세미나 발표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우선 연구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매력적인 농촌 공간에서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꿈꾸기도 하고, 혹은 여가 및 여행을 위해 농촌을 방문하려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와는 반대로 국내의 농촌 공간은 현재 감소하는 인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 중에서도 특히 면 지역의 인구 감소세가 가장 크고, 이러한 면 지역의 인구가 1,500명 이하로 감소할 경우 약국, 식당 등의 생활시설 등의 어려움이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농촌 공간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주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더불어 농촌 공간은 무분별하게 공장 및 축산 시설, 태양광 시설 등에 따른 난개발이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내 농촌은 인구 감소와 정주권 침해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 공간의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최근 농촌 공간 계획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본래 국내의 농촌 공간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비도시 지역으로 분류하고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에 해당하는 용도를 두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제도인 농촌공간 재구조합법은 지역별 요건을 고려하고 지자체별로 여건 및 현안에 맞추어 반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농촌 공간의 면밀한 현황 파악에서부터 그 제도가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내의 농촌 공간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소단위와 그 단위의 경계가 모호하여 여러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의 원활한 수행뿐만 아니라 단순 이장의 선거부터 시작하여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경계 수립 등에서 갈등 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제도가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열거한 국내 농촌 공간 주요 문제에 따라 저는 문제의식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흔히 일컫는 농촌의 문제는 모든 농촌 공간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즉, 도시와 관계에 따라 혹은 국가 면지역 등 행정구역에 따라 농촌 공간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따른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이렇게 정의된 농촌 공간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소단위와 그에 따른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점에 따라서 문제의식을 정리했고, 이에 따라서 인구 감소 및 난개발의 문제는 농촌을 유형별로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농촌 공간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세분된 공간과 그 명확한 범위 및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제 연구는 그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의 질문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수도권 및 비수도권 혹은 읍지역, 면지역 중 어떤 공간을 농촌 공간으로 정의할 것인가? 둘째, 농촌 공간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단위 및 경계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 설정된 경계를 기반으로 어떻게 그럼 실제로 경계를 기반으로 계획적 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저는 비수도권의 면지역을 대상으로 명확하며 세분된 농촌 공간의 범위 및 경계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적 관리를 위한 분석 방법론을 구축하는 것을 제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과 범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적 범위로는 농촌의 취락과 생활시설, 생산시설 세 가지의 내용적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농촌의 취락은 제가 연구해서 가장 작은 농촌의 거주 단위로서 조작적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농촌 취락은 최소 하나의 마을회관 혹은 경로당을 보유하고 습니다. 또한 생활시설은 농촌 취락에 행정 및 의료, 기타 의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고, 생활시설은 농촌 취락의 소득과 연관된 시설로서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농촌 취락 경계를 공간 정보로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둘째, 구체적으로 설정된 취락을 바탕으로 정량적 분석 방법론을 통해 어, 생활시설과의 접근성, 생산시설과의 이격거리 분석 방법론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공간적 및 시간적 범위의 경우 비수도권의 전형적 농업이 강세인 지역인 상주시를 대상으로 수행을 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2023년을 기준으로 데이터 출처에 따라 1년을 전후로 여유를 두어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간적 범위인 상주시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는 국내에서 약 여섯 번째로 큰 12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발전하였던 곳이었지만 그 산업의 변화와 도로교통에서 소외됨에 따라 현재는 약 인구 9만의 소도시로 약 인구 9만의 도시로 감소하였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6개의 동지역과 17개의 면지역, 1개의 읍지역이 있지만 동지역이 밀집한 상주 도심권을 제외하면 96%가 비도시 지역의 면적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즉, 상주시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도농 복합시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의 전반적인 공간계획 수립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분석은 상주 시인의 중동면을 실증 대상지로서 그 방법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중동면은 인구가 1,500명 이하의 면지역으로 생활시설 서비스와 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 계획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농촌 소멸의 대책이 시급한 비수도권이자 도농복합시인 상주시를 대상지를 선정하여 제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고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촌 공간이 무엇인지, 농촌 공간의 소단위가 무엇인지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크게 농촌 공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소단위 현황이 어떤가를 위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촌 공간에 대한 정의의 가장 큰 핵심은 이제는 그 농촌이 도시와 단순 이분법적으로 정의된 어떤 잔여 공간이 아니라 상호 근접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OECD와 EU 등도 예전에는 도시와 농촌을 단순 구별되는 공간으로서 평가했지만 OECD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유엔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인구 격차와 분집을 기반으로 농촌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이 농촌 지역을 도시와 대비되는 비도시 지역으로 나누는 것이 농촌 도시 이분사의 대표적인 사례였으나 그 농어촌 종비법에서 그 준농촌을 두고 있고, 또한 최근에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또한 농촌 도시 공생설에 따라 농촌을 다양하게 정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농촌 공간이 그 도시와의 관계에 따라 좀 더 세분화되는 게 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 도시 공생설을 준용하여 제 연구에서는 분석 방법론에 필요한 농촌 공간의 범위를 압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촌 공간이 인구 감소가 심각하고 난개발이 심각하다라는 전제가 모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 특정한 농촌 공간의 범위가 유독 인구 감소가 심각하고 그 공간에서의 난개발 유형이 다르며, 이에 따라서 설정된 범위를 세심하고 면밀하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선 농촌을 도시와의 관계에 따라 유형화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비수도권의 도농복합시를 본 연구의 농촌 공간을 우선 정의하였습니다. 비수도권의 도농복합시 중에서도 읍지역을 제외한 면지역을 농촌 공간으로 정의하여 결과적으로 비수도권의 도농복합시 중 면지역이 인구 감소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이에 따라서 제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촌 공간으로 범위를 압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공간의 소단위에 대한 정의를 좀 더 고찰하였습니다. 국내의 농촌 공간의 소단위는 자연 발생적인 자연마을, 법적으로 법정리, 행정적인 행정리, 국계법상의 자연 취락 등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명확한 경계는 없지만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평가받는 자연마을과 행정리의 경우 약 2000에 3000년경 취락의 형태로 나타나 취수 및 풍수지리의 원리에 따라 형성되었습니다.
한편 1970년대 새마을 운동에 따라 마을 회관 혹은 농업 창고 등의 결절점과 도로망 등이 생성됨에 따라 근대적인 마을이 나타났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국내의 농촌 공간 소단위는 다양한 형성 과정에 따라 발전해왔기 때문에 공통 요소를 압축하고 이를 추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리해보자면 국내의 농촌 공간의 소단위는 일반적으로 크게 행정이라는 바운더리 내에 자연마을들이 위치하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리와 자연마을들인 구체적인 경계가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들 같은 경우 특히 충남면 혹은 전북면 등에서 실제 경계를 추정한 연구들을 많이 수행하였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경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계가 부족함에 따라서 인구와 행정지역의 불일치에 따른 교부금 문제, 이장선거 등에서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그 왼쪽의 첫 번째 그림은 제 연구 대상지의 일부인 오상리의 사례입니다. 그 붉은색의 경계가 자연마을 경계이고 노란색 경계가 행정리 경계입니다. 그 점선으로 표기한 이유는 구체적인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오른쪽에 흰색의 법정리와 자연 취락지구는 그 경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연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일정 주거지가 밀집된 단위로 잡혀 있는 듯 보이긴 하나 그 개수가 너무 작습니다. 중동면을 기준으로 유일하게 오상리에 이 하나만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제 연구에서는 농촌 공간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소단위가 현재는 부족하고 이에 따라서 새로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행정리 및 마을 경계 방법론 경계 추정 방법 등이 선행된 사례들이 있지만 제 연구에서는 보다 경제적이며 재현 가능한 분석 방법론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즉, 좀 더 학술적으로 연구의 소단위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재현될 수 있도록 파이썬 코드 및 정량적 통계에 기반한 방법론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새로 도출된 소단위의 이름을 농촌 취락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그 농촌 공간 내에서 주거지를 이제 정의하는 단어들은 마을, 취락, 부락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어, 우선은 도시계획에서 법 내에서 가장 먼저 정의된 용어인 취락을 활용하였습니다. 그 국계법에서는 농촌 내 소규모 단위를 자연취락지구로서 어떤 가장 먼저 명시하였고 저는 이를 준용하여서 결과적으로 농촌취락이라고 소단위를 명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취락의 범위는 그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연마을의 기초가 되는 집, 그리고 행정리의 구분 단위인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여서 농촌취락의 경계를 설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본론의 장에서부터는 이 농촌 취락의 경계를 도출하는 방법론을 설명드리고 그 방법론에 따라서 결과를 검토하고 어떻게 정량적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농촌 취락이라 불리는 소단위를 추정함에 있어서 현재 농촌의 주거지 패턴을 기반으로 그 범위와 경계를 추정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생성 원리에 따라서 그 조직된 농촌 공간의 소단위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그 주거지의 분포 패턴이 현재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집들 간 밀도를 추정하고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했는데,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한 뒤에 그 가지고 있는 도메인 지식에 따라서 에디팅하는 방식으로 클러스터 방법을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밀도 추정 기반 비지도 학습 방법론을 활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 학습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어떠한 딱 그 주거 형태가 그 취락이다, 소단이다라고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 간의 근접성 혹은 밀집도에 따라서 결과가 도출되는 비지도 학습의 밀도 기반 방법론을 활용을 하였고 그 중에서 우선 집들 간의 클러스터링 하는 방법으로는 대칭적 클러스터링 방법 중에 하나인 HDB 스캔을 그리고 그 유클리디언 거리를 통해서 나온 클러스터를 다시 에디팅할 때는 커널 밀도를 활용하여 히스토그램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분포의 유연성을 판단할 수 있음을 활용해서 어떤 그 클러스터 간의 병합을 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그 분석의 방법론은 그림과 같은 플로우 차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점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HDB 스캔을 수행을 합니다. HDB 스캔은 크게 민 샘플스와 민 사이즈라는 두 개의 파라미터가 가장 중요하고 그 파라미터를 그 최적화하여서 클러스터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가 분리가 되면 다시 클러스터 간의 네트워크 거리를 가지고 병합 기준을 판단을 해서 병합된 클러스터가 나타나면 최종적으로 클러스터 범위 내에서 삼각망을 형성을 하고 삼각망 범위 내에서 지적도를 형성을 해서 구체적인 경계를 형성하는 플로우 차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오픈 데이터와 코드를 기반으로 도출된 방법론에 따라서 농촌의 취락 경계를 대상지에 적용하여 도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단계별 분석 방법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B 스캔은 우선 점 간의 선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 선들을 연결한 거를 뮤추얼 디스텐스라는 수식과 같이 계산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점 A와 B가 있다면
A에서 EU까지의 거리, 그다음에 B에서 EU까지의 거리, A, B 사이의 거리 중에서 가장 큰 거리가 뮤추얼 디스턴스가 됩니다. 그때 EU까지 얼마나 몇 번째 점을 이웃으로 평가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때 활용되는 게 HDB 스캔의 첫 번째 파라미터인 민 샘플입니다. 이렇게 상호 거리가 계산되면 같은 거리에 따라서 그 싱글 링키지 트리를 만들고 일정 기준에서 컷 포인트로 자르게 됩니다. 일정 기준에서 컷 포인트로 자르게 되는 기준은 HDB 스캔의 두 번째 파라미터인 민 사이즈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HDB 스캔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민 샘플과 민 사이즈 두 개의 파라미터를 최적화시키는가가 최고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파라미터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그 클러스터를 평가할 수 있는 DVCV, 클러스터 분리도 값과 그리고 HDB 스캔을 통해서 연산되는 노이즈의 비율을 두 가지를 파라미터로 설정을 해서 파라미터 범위 내에서 최적화 값을 도출했는데 그 방법으로는 먼저 그 국내 문헌 고찰을 통해서 농촌 공간의 최소 호수 단위를 약 50호에서 20호 사이로 지정을 해서 약 256번의 반복 연산을 수행하고 그거에 따라서 도출이 된 DVCV 값과 노이즈의 비율을 각각 X축과 Y축으로 입력해서 그 노이즈 비율이 적은 로열 바운드 내에서 가장 높은 DVCV 값을 갖는 곳을 그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방안으로 알고리즘을 짜서 분석을 수행을 했고 이에 따라서 어, 중동면은 그 둘 개의 파라미터 모두 16, 16이 옳은 것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라미터가 도출이 돼서 다시 HDB 스캔을 수행을 했고 주거지를 클러스터로 분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러한 클러스터링의 분류 방법은 단순 집들 간의 유클리디언 거리를 통해 분류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농촌 공간의 소단위별 범위를 담보한다고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저는 그 농촌 공간의 공동체로서 시설로 언급되는 마을회관 혹은 경로당을 기준으로 정제를 수행했습니다. 정제를 위해서는 우선 클러스터별로 네트워크 거리에 따라 가장 가까운 마을 회관을 매칭하여 공유 그룹을 만들고 공유 그룹 내에서 클러스터별 거리가 지정된 스레시홀드를 계산을 해서 스레시홀드보다 작을 경우에 하나의 클러스터이므로 확인을 하고 합병하였습니다. 이렇게 클러스터가 병합이 되면 해당 면 내에서는 어느 정도 주택들을 클러스터로 분류했다 생각하고 다음으로 실질적인 경계로 변환을 하였는데 그 중동면을 예시로 보면은 이 동그라미 친 두 개의 농촌 취락이 그 하나의 마을 회관을 가지고 이제 분리가 되어 있음을 확인을 했고 두 개의 중동면의 경우는 그 스레시홀드가 약 1000m인데 두 개의 네트워크 거리는 600m라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병합이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답사를 봤을 때도 큰 맥골과 작은 맥골로 나누어진 어떤 농촌 취락들이었고 하나의 마을 회관을 가지고 그 같은 공동체로서 작동한다는 걸 확인을 해서 이러한 병합 과정이 어느 정도 어, 신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경계를 변환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별 그 삼각망을 만들고 삼각망 해당하는 지도표를 취득하여서 파이썬의 알파쉐입 패키지를 통해서 콘케이블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중동면 내에 약 21개의 농촌 칠학의 범위를 만들었고, 이거는 21개의 농촌 칠학을 경계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노출된 농촌 칠학이 중동면 내에서 총 21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을 진짜 공간 정보로 활용하기 위해서 법정리와 위경도를 기준으로 네이밍하여서 최종적으로 경계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상리에 4개, 오상리에 3개, 주감리 5, 단상리 2, 분당리 3, 신암리 2, 우물리 2개의 농촌 취약을 도출을 하였고 이것들이 실제로 경계로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답사와 문헌 고찰을 통해 검토하였습니다. 답사는 2023년 4월 9일, 4월, 9월, 12월, 2024년 6월, 7월 약 5번의 답사를 통해서 주민과 인터뷰를 통해 수행을 했고 또 나루의 고장 중동이라는 자체 발간한 중동면의 정보지를 바탕으로 실제 취락의 유무 및 특이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시간상 현황 파악의 결과는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상리 같은 경우는 4개의 농촌 칠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하나 이상의 공동생활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상리는 면 소재지가 있는 것으로 면 소재지가 위치한 오상 B는 2개의 공동생활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측의 오상 A는 자연 형성되지 않고 이재민의 이주에 따라 확장된 칠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감리는 가장 많은 5개의 칠학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하나 이상의 공동생활시설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주간 2의 경우 공군 비행장 편입에 따라 확장되어 다소 부정형적인 모습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상비는 크게 2개의 취락으로 구분되며 관상비는 취락 내 3개 이상의 공동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관상비는 한때 중학교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거점 역할을 수행했던 지역입니다. 신암리도 1개 이상의 공동시설을 보유한 농촌 취락이 2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단리는 3개의 농촌 취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물리 또한 두 개의 농촌 추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우물 A는 공군 비행 사격장 편입에 따라 마을 전체가 이전한 추락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중동면 내에서 21개 농촌 추락 모두 최소 1개 이상의 마을 회관 혹은 경무당을 기준으로 주거 소단위로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정성적인 검토 결과 본 연구의 추락 경계는 어느 정도 정합성을 갖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시마다 면별 전체 경계를 다시 확대하기 위해서 각 면별로 같은 과정을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상주시의 면별 파라미터 최적화 과정이고요. 다음으로 면별 합병 스레시홀 도출 과정입니다. 이에 따른 상주시의 면별 전체 경계 설정 결과입니다. 따라서 본 방법론을 상주시로 확대했을 때 이게 실제로 활용 가능한지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촌 칠학의 평균 개수는 약 33개로 대체적으로 자연마을과 행정리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칠학이 가장 많은 것은 모동면의 경우로 약 53개까지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자연마을의 수와 유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주시에서 도출한 농촌 칠학들은 농촌 공간의 기초 단위인 자연마을과 행정리 개수와 그 경향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제가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이라는 파라미터를 조합하여 도출한 디터미니스틱한 방법론으로 이 방법론은 파라미터 변화에 따라 어느 정도 강건한지 민감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중동면을 벗어날 경우 이 방법론이 얼마나 강건하며 확대 적용 가능한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의 방법론으로는 민감도 분석을 수행했고 정석 변수로는 클러스터의 개수를, 입력 변수로는 파라미터 설정 시 활용했던 노이즈 비율과 클러스터 분리도 값을 활용하였습니다. 즉, 노이즈 레이시오가 변할 때마다 달라지는 클러스터의 개수와 DVCB 값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되는 클러스터의 변화량을 기울기를 계산한 결과 상대적으로 1,500명 내외인 외남면, 중동면, 화동면에서는 그 클러스터의 개수 변화가 별로 없어서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인구가 많은 공성면, 낙동면 등은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생활시설 존립의 위험이 있는 1,500 내외의 비수도권의 면지역에서는 이러한 농촌 취락 경계 형성 방법론이 어느 정도 강건하고 적용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의 분석부터는 도출된 농촌 추락 경계를 활용해서 정량적 분석에 활용하는 절입니다. 본래의 논문에서는 각 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본 발표에서는 하나의 절로 통합하여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농촌 추락 경계라는 실질적인 공간 정보를 만약 획득하게 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계획적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먼저 생활시설의 접근성 분석은 선행연구 고찰에 따라 기초시설과 편익시설로 분류하여 각 시설까지 네트워크 거리 기반의 도달 시간을 계산하였습니다. 이후 가중치를 적용하여 각 시설별 점수를 구한 뒤 최저 기준을 축으로 농촌 취락별 접근성을 분류하였습니다. 그렇게 중동면에 적용한 결과 면 소재지인 오상비를 기준으로 약 14개 농촌 취락이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중동면 북쪽에서 기초시설까지 접근성이 부족한 취락이 나타났으며 우측 외곽으로 모두 부족한 취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농촌 추락인에는 구체적인 경계가 있기 때문에 추락별 접근성을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접근성을 분류한 김에 인구 지표와 추락 간 근접 중심성을 계산하여 K민즈 분석을 통해 추락별 유형화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구 특성에 따라 중심형, 배후형, 외곽형, 고립형 등의 군으로 추락을 분리할 수 있었으며 중심형과 배우형, 그리고 외곽형의 결절점에 있는 시남 B와 시남 C를 작은 중심지로서 설정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습니다. 실제 두 취락은 이전에 분교 및 초등학교가 위치했던 취락별로 면내에서도 이미 작은 거점 역할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취락별 접근성 분석은 다시 또 상주시에 확대 적용했을 때 더욱 그 시사점이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상주시의 경우 총 548개의 농촌 취락 중에서 402개가 최저 기준을 충족하며 약 150개의 취락은 접근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면별로 평균을 낼 경우 접근성이 모두 부족한 면은 없으나 취락별로 접근성을 평가 시 많은 취락에서 그 접근성이 부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농촌 공간이 세분된 단위에서 그 정책과 대책의 마련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더 단정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는 생산시설입니다. 농촌 공간의 생산시설은 농촌 취락과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 난개발 혹은 환경 오염 등의 피해가 있다고 단순 금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생산시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농촌 취락과 공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정 이력거리를 설정한다면 그것 또한 농촌 공간의 계획적 관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생산시설을 목록화한 뒤 생산시설 중 대상지 내에서 가장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뽑았습니다. 그 결과 축사가 대상지 내에서 111개로 가장 많았고 상주시 또한 농업 생산에서 그 축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분석에서 분석에서 필요한 필요한 대상시설로 대상시설로 압축하였습니다. 압축하였습니다.
축사로부터 이격거리는 실제 대상지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의 확산 범위를 기반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면 내에 포집을 허가받은 농촌 취락으로부터 실제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포집한 뒤 이를 배출량 원단 위로 환산하였습니다. 이렇게 환산한 원단위를 기반으로 MB맷을 활용하여 CFD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상지 내에서 축사로부터 약 415m가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최소의 농도이자 가장 넓은 확산거리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중동면을 기준으로 농촌 추락으로부터 약 450m 이격거리를 두면 축사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이격거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출한 이격거리는 현재 축사 입지를 제한하는 가축사육 계속 하울링 울리는 잘 들리시나요? 계속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그 이격거리는 그 현재 축사 입지를 제어하는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 적용하였습니다. 그 현재 가축사육 제한 구역의 무분별한 입지 제한에 따라 상주시는 현재 약 80%가 가축사육 제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농촌 취락별 반경 300m 내에서 토지 이용의 혼합도와 축사시설의 면적을 구해서 축사 관리가 필요한 생산형 취락을 선정하였고, 이렇게 따라서 중동면 내에서는 간상 B, 신안 B, 우물 A가 생산형 취락으로 선정되어 각 취락 경계로부터 450m의 도출한 이역거리를 적용하여 가축 사육 지역 내에 입지 허용 범위라는 개념을 제한하였습니다. 즉, 입지 허용 범위는 과학적으로 악취가 확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입지 허용 범위는 현재 농촌공간 제구조합법 내 농촌특화지구의 입지 적정성 기준과 병행하며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입지 적정성 기준은 단순 거리의 기반에 따라서 축사 등의 입지를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 축사의 주요 이슈인 악취를 전혀 반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축사 이슈인 악취를 감안한 입지 허용 범위와의 병행을 통해서 농촌특화지구가 의도하는 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노출한 입지 허용 범위를 현재 입지 현재 축사 입지를 제어하는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 적용을 하여서 상주시에 전체적으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상주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80%가 가축사육 제한 구역인 것으로 나타났고, 축산업이 주요 산업인 상주시의 주요 생산 수단의 수요가 반영되지 못한 수치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80%의 수치는 그 2025년 금산군에서 제기된 소송과 비슷한 수치로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축 사육 제한 지역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농촌 취락별 특성에 기반하여 입지 허용 범위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제한하였고, 이러한 입지 허용 범위는 과학적으로 악취가 확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공간임을 의미합니다. 즉, 상주시 내에서 면내에서 몇몇 공간에서는 충분히 악취 확산까지 감안한 축사를 운영할 수 있는 대상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통해 확인을 했고, 이러한 프로세스는 실제 응용 단계에서는 여러 수정이 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생산시설의 입지 및 이격거리 또한 공간적으로 농촌 취락 경계를 바탕으로 계획적 판단이 충분히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이제 연구의 결론입니다. 다소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분석 방법론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하고 어떠한 정책적 시사점이 있었는지, 이 연구의 의의는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농촌 공간의 세부 단위 설정을 주요 목적으로 분석 방법론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촌 취락의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 설정된 취락 경계를 바탕으로 생활시설의 접근성을 분석하고 또한 생산시설의 이역거리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분석 방법론은 다시 상주시로 확대 및 적용 검토 과정을 통해서 분석 방법론의 재현 가능성과 농촌 취락 경계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다. 이렇게 수행된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세분된 농촌 취락의 단위로부터 향후 농촌공간 재구조합법의 농촌마을 보호지구 및 기본계획 수립 시의 현황 파악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의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중복 투자 등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온 농촌의 기초 거점 외에 생활시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작은 중심지 설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셋째, 현재 일괄적 거리 기준이 지적받고 있는 그 가축 사육 제한 지역이나 혹은 아직 운용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농촌 특화 지구의 설정 방법 등에 있어서 효과적인 보완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연구의 재현입니다.
이전의 농촌은 도시와 같이 정량적이며 과학적인 관리 방법이 오히려 맞지 않는다는 방법으로 여겨질 때가 있었으나 우리의 농촌 공간이 이러한 세분된 단위와 이에 따른 계획적 관리 방안이 지속적으로 부재함에 따라 사업 간 중복 투자, 사각지대 발생 등이 여러 가지 문제로 불거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 연구에서는 이제는 촘촘하며 세분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대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상주시의 17개 면적을 대상으로 계획적 분석 방법론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론들은 특히 오픈 데이터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향후 더 고도화된 방법론으로 발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방법론이 고도화되다 보면 농촌의 계획적 관리가 더욱 수월하게 되고 이는 나아가 농촌 공간이 보다 더 좋은 공간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촌 공간이 장기적으로 좋아진다면 국토의 측면에서 탄소 중립의 흡수원 혹은 재생에너지원 등으로도 활용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국토 전반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발표 들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